Round 1. Fight! 그랜저가 이번에 부분 변경을 했죠. 근데 부분 변경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바뀌어서 보도된 것처럼 상당히 신형 느낌이 많이 납니다. 얼굴 생김새는 거의 뭐 장안의 화제가 될 만큼, 자동차 업계에서는 화제가 될 만큼 파격적인데,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눈에 띄는, 그리고 전에 없었던, 현대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파라메트릭 주얼이라고 현대는 부르는데, 그릴에다가 헤드램프, 이런 램프류들을 통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면에서 데이라이트와 방향지시 등을 함께 보시라고 이렇게 불을 켜봤는데, 이쪽은 지금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마치 화살표처럼 저 현대 엠블럼을 향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데, 방향지시등은 4칸만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얼핏 봐서는 이게 내연기관차가 맞나 싶을 만큼 그릴이 막혔습니다. 사실 막히진 않았고, 요 현대 엠블럼 주변으로는 좀 뽕뽕뽕 빵꾸가 뚫리긴 했어요. 그럼에도 거의 그릴이 막힌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게 이제 주안점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이제 내년에 출시할 4세대 투싼에서는 이미 한번 LA 오토쇼 때 공개를 했지만, 이거를 사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올 이제 다음 SUV의 모습인데, 이 그릴을 보시면 지금 불이 꺼져 있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들어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현대가 이제 밀고 있는 앞으로 디자인으로 갖고 갈 시그니처인 히든 램프의 완성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보닛이랑 떨어지는 게 거의 한 덩어리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방향지시등과 데이라이트가 다 들어가고요. 뒤에도 앞과 마찬가지로 그 디자인이 이어집니다. 램프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불은 꺼져 있는데 DRL이 지금 들어와요. 이쪽에 데이라이트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투싼이 나오게 되면 이 램프류와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상당 부분이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비전 T가 과거에 그 비전 G가 있었죠. G80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런 좀 깊이 파인 이런 라인들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양산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본 것처럼 이제 히든 램프라고 현대는 부르는데, 그런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이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릴과 램프가 통합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자동차 산업에서는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을 밀고 나갈 것 같아요. 2020년형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도 차체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지금 전장이,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5m에서 10mm 빠질 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작 대비, 오리지널 IG 대비 60mm나 전장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그마치 4990mm에 이르는 전장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도 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를 일컫는 축거, 휠베이스가 40mm나 늘어나서 지금 2865mm에 자그마치 2.8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준대형 세단 중에서도 최고로 뽑아낸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길어졌고, 이렇게 크기를 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를 개발하기 시작할 때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 안에서는 제네시스와 현대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제네시스, 오리지널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G80로 가면서 이 그랜저가 이제 다시금 플래그십 세단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DNA 또 사이즈를 지금 키웠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랜저도 사이즈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냈다가는 소나타 소비자는 아유 내 차 좋아, 길어졌어, 커졌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랜저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내 차가 그래도 소나타보다 큰 차인데 왜 이렇게 실내 공간이 비슷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휠베이스를 길게 늘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페이스리프트 그랜저는 앞문짝 빼고는 다 바꿨대요. 이게 지난 10월 달에 남양연구소 들어가서 디자인을 담당했었던 선임 디자이너 여러 명에게 들었던 얘기고요. 뒷문짝, 특히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쪽 C필러가 상당히 두꺼워졌죠. 숄더 라인이라고 일컫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강하게 우람하게 좀 바꾸면서 그런 플래그십 세단의 느낌을 한껏 살렸습니다. 특히 빛을 받는 요 각도에서 볼 경우에 차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테일램프 위쪽에 굼실 떠오르는 라인, 그리고 뒷 문고리에서 이어지는, 그리고 헤드램프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이
상당히 좀 차의 볼륨감을 잘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 모델은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라는 배지를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 차주들은 내 차가 그런 내연기관차가 아니라는 걸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한대요, 그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들도 그렇게 티내는 걸 줄여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휠에서만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걸 드러내죠.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랜저가 IG도 그렇고 TG도 그렇고 전에 모든 그랜저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된 디자인 요소인데, 요 지금 빨간 라인 있죠, 이렇게 지금 쭉 이은 게 이게 밤에 보면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 놨고, 이게 그대로 이어졌는데 굉장히 얇게 뺐어요. 그리고 방향지 시등은 저렇게 들어오고, 머플러는 지금 두 가닥으로 뺐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가니쉬가 아니라 밑에 뚫려 있습니다. 엔드 머플러가 뒤에 달려 있는 게 보이고요. 상당히 좀 안정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멋진 디자인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멋집니다. 그리고 디자인 요소가 또 있는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트렁크를 살짝 찝어 놨어요. 이쪽인데 위에가 마치 통합형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촉 올라 있죠. 그리고 이 방금 설명드렸던 쭉 뻗은 그런 테일램프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드러내서 이 부분은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대형 세단임에도 비율이 트렁크는 짧고 이 엔진 보닛이 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요즘 세단들이 보여주는 그런 언어긴 한데, 롱노즈 숏데크 얘도 그런 디자인을 따랐어요. 그래서 단지 어떤 그런 좀 권위적인 준대형 세단이 아니라 젊은 세단이라는 느낌을 물씬 냅니다. 요 휠 그린하우스도 특히 보시면 이 리어 커터 글라스도 잘 뚫려 있잖아요. 2열 승객의 후방 시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시야적인 부분도 잘 만들었습니다. 엔진 보닛도 좀 라인을 넣었는데 깊이 넣진 않았죠. 그래서 보면 네 가닥 라인이 살짝 보입니다. 2020년형 그랜저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그런 신차의 의미에서는 거의 뭐 100% 성공한 것 같아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네,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가 두 종류인데 요건 카드키고요. 이 카드키의 질감이 굉장히 좋네요. 만듦새도 좋고, 버튼은 지금 정전식은 아니고 누르면 살짝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누르고 있으면 이런 패닉 버튼도 밑에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키도 있어서, 일반적인 키는 현대자동차 키랑 같죠. 그래서 위에 잠금 열림, 홀드는 트렁크 열리는 버튼이고요. 보여드릴게요. 저런 빕음과 함께 열리고, 닫히는 것도 지원을 하진 않네요. 닫히는 건 전동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지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익스클루시브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닫힐 때 소음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잠그고, 네, 키를 소지한 채로 서 있으면 이렇게 열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제대로 100% 작동하진 않네요. 지금 몇 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준대형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소나타 DNA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아니면은 일반 가솔린 모델이나 트렁크 공간이 같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이번 그 신형 플랫폼, 3세대 신형 플랫폼이 아닌 기존 플랫폼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보다 크기가 작아요. 공간이 더 작고, 또 별도의 어떤 C가잭이라든지 그런 장치는 따로 없습니다. 천장에도 이렇게 마감이 잘 돼 있고요. 또 스키스루도 저렇게 뚫려 있고, 2열 시트는 접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뭐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흔치 않죠. 그렇게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건. 바닥에는 배터리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서 열어보면, 지금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예요. 38kW짜리 배터리를 갖추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배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리고 또 들 수 없어요. 보시면 요런 데에 지금 다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해제하지 않으면은, 볼트를 풀지 않으면 스티로폼은 제거할 수가 없겠고, 제거할 일도 뭐 흔치는 않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닫히는 거는 키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버튼으로만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트렁크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휠베이스가 40mm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뭐 진짜 다리를 꼬고도 공간이 남아요. 리무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다리 공간이 아닌가 싶고, 발 놓는 공간마저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아까 운전석에 앉았을 경우에는 근데 시트 포지션은 좀 높다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튀어나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송풍구도 여기 뚫려 있고, 하지만 B필러에는 따로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창문은 보자면은 막힌 데 없죠. 그리고 수동식이지만 차양막도 갖췄고요. 이쪽 리어 커터 글라스 쪽에 두껍게 한 C필러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자리 잡으면서 2열 승객의 후방 시야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를 감싼 스웨이드 소재, 이거는 뭐 이 페이스리프트 이전 그랜저에서도 고급 트림에는, 상위 트림에는 적용을 했었던 소재이긴 한데, 이게 2열에 앉았을 경우에는 더욱더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열선도 여기에 2단계로 들어갔고요. 또 이쪽 센터 암레스트를 보여드리자면, 센터 암레스트에도 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채널 넘기는 것, 그리고 음소거 등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손으로 잡고 조작하기는 아주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트 공간도 있고, 여기도 마감을 잘 해놨어요. 이 뒤쪽에는 12V C가 잭하고 USB 충전 포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이렇게 잘 뚫려 있어서 2열 승객의 채광성 확보에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2열 시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전형적인 어떤 준대형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트 같아요. 방석 쿠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받이라든지 아주 물렁하진 않습니다. 적당히 탄탄해서 만져보기만 해도 이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얘는 캘리그래피는 아니라서 어깨 부분에 퀼팅 패턴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는 또 캘리그라피와 다르게 이 헤드레스트에 그 별도의 목베개, 별도의 그 헤드 쿠션이 적용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손으로 만져보면 적당히 푹신해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정도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어 선쉐이드는 전동식인데 2열에서 별도로 조작을 하진 못하고 운전석 쪽에서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이 뒤쪽에 3개나 들어가 있죠. 이쪽에도 도어에도 있고 여기에도 작은 트위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열과 마찬가지로 이 폭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다란 음료수라든지 그런 걸 넣기는 좀 아쉬운 게 있네요. 소재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1열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위쪽은 우레탄, 그리고 이 암레스트 쪽은 가죽을 썼어요. 근데 여기만 지금 가죽이고 다시 아래는 우레탄입니다. 이거는 그때 남양연구소 들어가서 인테리어 선임 디자이너에게 물어봤더니 기존 IG 그랜저와 비교했을 경우에 가죽이 쓰인 부분을 좀 더 확대했대요. 그 정도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매트는 지금 색깔은 검정색인데 이게 밝은 색도 있거든요. 그건 마치 슈퍼 럭셔리 브랜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색감을 잘 뽑아가지고 상당히 좀 고급 카펫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변동은 아니래요. 소재를 바꿨다고 하진 않았어요. 재밌는 부분은 이 차에 그랜저라고 쓰인 게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도어마다 그랜저라고 음각으로 새겨놨고, 이 도어 스텝에도 또 이런 패널을 덧대놨고, 지금 보시면 1열에도 그랜저라고 써있고 한 10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의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2달 전에 공개된 그랜저의 인테리어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죠. 그래서 시동을 걸어보면 시동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계기판을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기본 세팅 자체가 에코예요. 가득 주유를 했을 경우에는 총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은 좀 줄었는데 여기에 뜨는데 806km 였었습니다. 804km 였었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달리 솔라루프는 아직 적용이 안 되죠. 이 부분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이제 풀 디지털 방식이고 소나타에서 봤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디스플레이는 차이가 있는데 여태까지 봤던 현대차 중에서 제네시스를 제외한다 그러면 가장 큰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이 두 개 크기는 같은데 지금 이제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놨거든요. 벤츠에서 봤었던 것과는 달라요. E클래스나 S클래스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데 가격이 뭐 3분의 1이니까 비교할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걸 적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터는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눌러보면은 콤포트 그리고 스포츠, 정확히 소나타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화려하죠. 이 스티어링 휠도 소나타에서 봤던 것과 같아요. 음성 검색, 음성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꺼버리는 기능, 그리고 전화 끊고 거는 버튼. 이 모드는 어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쓸지, 어떤 미디어를 쓸지를 정하는 거예요. 라디오 아니면 뭐 블루투스 오디오 아니면은 DMB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메뉴를, 계기판의 메뉴를 고르는데, 그리고 이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레인 키핑 어시스트, 또 차간거리 유지 장치를 활성화하는 그런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관련된 버튼들 다 오른쪽 스포크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메뉴가 바뀌는데 콤파스도 뜨고요. 이건 에너지 흐름도는 하이브리드라서 뜨는 겁니다. 평균 연비는 10.1 지금이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공인연비는 무려 16.2km를 갑니다. 17인치 휠을 꼈을 경우고, 그리고 18인치 휠 캘리그래피로 가면은 15.2km, 대단한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은 10.1, 시승 중엔 10.1km를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트립 컴퓨터들, 이건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비 운전을 어쨌거나 종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제 운전을 했는지 보통 운전을 했는지 이런 퍼센티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운전자 주의, 타이어 공기압 표시, 냉각수 온도, 컨텐츠 구성은 여기다가 이제 메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도를 할지 아니면 주행 정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오른쪽에다가 추가하고 빼고 하는 기능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이 패널이 확실히 좀 그 난반사라든지 그런 것도 잘 커버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난반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위에 이 처마 같은 거를 길게 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얘도 어느 정도 뺐구나. 보시면은 옆에서 보면 그래도 길게 좀 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는 보시면은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K5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반 대기 상태에서도 지도가 어렴풋이 이렇게 아스라이 보여지죠. 메뉴는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검색 경로 뭐 똑같고요. 지금 자연의 소리, 이건 뭐 으렁리바다니 뭐 이런 것들 들어간 기능인데, 파도, 노천 카페, 눈 밟는 소리 계속 납니다. 그리고 QLS는 이 들어간 오디오 시스템이 JBL 오디오 시스템인데, 그 오디오 시스템을 좀 더 어떤 서라운드를 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모두 지원을 하고요. 하지만 얘는 케이블 연결해야 돼요. 무선으로는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모터, 배터리 간의 에너지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주행 중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요거만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연비나 전기 모터 사용량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카투어는 뭐 이제 차 안에서 집 안에 있는 기능들을 조절한다거나 집에서 차에 있는 기능들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운행 정보는 트랙 컴퓨터가 되겠고, 트랙 컴퓨터인데 이제 좀 더 세분화된 거죠. 뭐 급감속, 분포, 공회전 시간까지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은 카카오아이인데 얘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K5와 비슷합니다. 거의 뭐 창문도 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창문 다 내려줘.
전체 창문을 엽니다. 네, 이런 게 얘도 돼요. 다시 해볼게요. 운전석 창문 올려줘.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 모든 창문 닫아줘. 전체 창문을 닫습니다. 네, 이건 뭐 계속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얘는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세분화해서 모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비상등 주변으로 물리 버튼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돌리는 다이얼이 아니라 이렇게 스크롤하는, 여전히 저는 이거보단 다이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누르면 꺼지기도 하고요.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하고, 맵과 내비게이션 버튼을 따로 구분을 해놨죠. 라디오나 미디어,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 모두 이쪽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에는 이제 공조장치들인데, 보시면 이제 오토도 이제 3단계 중에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예 에어컨을 꺼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고, 온도 조절을 하는 토글 버튼. 이 드라이브 온리는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가는 기능이죠. 그래서 운전자 혼자 차를 탈 적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전력을 아끼는 겁니다. 운전석 쪽으로만 공조장치를 활성화해가지고. 그리고 요 버튼이 이제 처음 보는 기능이에요. 이제 실내 공기의 깨끗한 청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좋네요. 아마 이거 방구 끼면은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이건 이제 외부 공기를 차단하면서, 외부 공기를 넣으면서네요. 지금 그래픽으로 봐서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열선과 통풍 모두 지원을 하고요. 동시에 켜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이쪽에 있고, 후방 카메라를 보여드리자면, 화면이 큰 만큼 이 카메라로 보여주는 것도 클 뿐만 아니라 일단 그래픽 자체가 되게 선명하네요. 이건 그리고 확대해서 탑뷰로 보는 거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얘가 야간에는 G90에서 봤었던 것처럼 투방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닥에 드리워지는데, 그건 보시죠 한번. 그리고 이거는 차간 거리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후측방, 되게 선명하죠. 그리고 이건 화면 밝기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주민 주마등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지금 2단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계기판에서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그 방향지시 등을 켜면 그쪽을 보여주죠. 이것도 빠짐없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악천후일 경우에 상당히 도움을 받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PRND가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확실히 그랜저는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곳인데, 덮개를 잘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USB 포트와 또 USB 차징 포트까지 갖추고 있고, 핸드폰을 넣으면 여기에 불이 켜져서 핸드폰이 잘 충전이 되고 있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랜저 인테리어를 살펴보면서 눈에 띄게 좀 하이그로시 소재가 줄었네요. 이 부분 때문에도 차가 좀 더 뭐랄까 화려한 게 아니라 좀 차분하면서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여기도 괜찮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어 노브 부분이거든요. 기어 노브 아래 센터 터널인데, 여기가 살짝 떠 있잖아요. 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어요. 이렇게 크롬을 둘러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여분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물건 두기도 좋겠고, 저 안쪽에 보시면 12V C가 잭을 하나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것도 이제 쓸모가 꽤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센터 터널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쪽에는 이제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 크진 않은데 덮개로 잘 마감을 해놨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 오토홀드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열어보면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작게 있네요. 열어보면 이건 제거가 되는 트레이가 또 있고, 공간도 큽니다. USB 포트나 그런 건 딱히 없고요. 그리고 뭐 마감은 나무랄 데 없고요. 기본적인 길이 자체가 길어서 확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한 번에 레스트 기능이죠.
한 번에 동승석을 아주 편하게 바꿀 수도 있고, 다시 또 원자세로 앉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로 이제, 확실히 이건 또 필요한 게, 그랜저는 준대형 세단이긴 하지만 이쪽 자리에 사람을 태우고 모시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기사가 이 버튼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쓸모있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좀 보자면, 여기 이제 독서등도 모두 LED가 들어갔고, 전체 불을 켜는 거고, 이쪽이 이제 블루링크나 아니면 빌트인 캠 활성화 버튼, 그리고 하이패스 조절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시트입니다. 1열 시트인데, 보시면은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받침이 적당히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차의 성격을 확실히 시트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보시면 몸을 아주 적극적으로 잡아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볼스터 부분에는 다른 소재를 써가지고 그런 마찰력을 더 일으킨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죠. 아주 그냥 전형적인 준대형 세단의 시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두 전동식입니다. 이 허벅지 받침 연장 속도가 좀 느리죠. 뭐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그리고 요추 받침 모두 전동식입니다. 페달은 오랜만에 이 차는 오르간 타입 액셀러레이터가 적용이 됐네요. 모두 고무 페달이긴 합니다. 도어 트림은 2열에서도 보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 윗부분은 우레탄, 중간만 가죽, 다시 우레탄, 그리고 여기는 리플렉터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도어 트림이 하이그로시가 아니어서 좋네요. 시트 메모리는 2가지까지 되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참 정숙하다고 조용하다고 느꼈거든요. 이 차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유리를 이중 접합 유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중 접합이죠. 유리 두께도 두껍고, 그래서 상당히 조용했고요. 여기도 보면 이런 패킹 같은 부분도 꼼꼼하게 잘 둘렀어요. 맞닿는 부위 있잖아요. 맞닿는 부위도 상당히 고무가 일치하게끔 잘 신경을 썼습니다. 주유구 버튼이 여기 있는 차도 오랜만인데 열어보죠.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재밌습니다. 철판을 안 쓰고 이걸 플라스틱으로 썼어요. 그리고 하이옥탄은 아니고요, 얘는. 근데 주유구도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선 좀 고급차는 아닌 것 같죠. 현형 그랜저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에어 컨디셔너가, 공조장치가 3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송풍구만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쪽 B필러에는 송풍구는 없습니다. 가운데 센터 터널에만 이렇게 송풍구가 뚫려 있고, 보통 준대형 세단이면, 아니면 요즘은 준중형 세단인데도 3존 공조장치를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준대형 세단인데도 이게 없다는 건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얘는 캘리그라피로 가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2열에 앉았고요.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주차장에서 50% 할인받아요. 오늘은 심지어 차단봉이 내려가서 고장나서 공짜로 나가긴 했는데, 지금 제가 조수석을 앞으로 밀어놓긴 했습니다만, 얘를 한번, 이게 모터도 그리고 동시에 작동까지 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키가 178cm거든요. 근데 공간이 엄청납니다. 지금 정말 대형 세단에 앉아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아우디 A8L과 비교하면, 물론 A8L이 더 컸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요. 이 레그룸 앞에, 무릎 앞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네요. 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헤드룸을 이쪽을 파놨죠. 조금이라도 더 파놓은 것도 있습니다. 차가 되게 조용해서 오히려 이렇게 차선 경고 삐삐음 있잖아요. 그게 더 크게 들릴 정도예요. 그리고 이 선루프가 지금 날씨가 맑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좀 쾌적한 실내 공간 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루프 라이닝도
약간 그레이 톤이잖아요. 지금 회색 계열이라서 시트는 물론 검정색으로 모노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넓게 느껴지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다리 꼬고 다니기에도 충분할 수준이 나오고요. 이런 버튼 조작하기도 왼손으로 조작하기에도 나무랄 데 없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2열에서 들어보면 이 오디오가 더욱더 좀 풍성하게 들려요. 앞자리보다 오히려 2열이 더 좋습니다. 이게 참 이 부분도 신경을 쓴 의도적인 세팅인지 모르겠는데 2열에서 듣는 오디오가 이 차는 훨씬 훌륭해요. 되게 입체적으로 들려요. 아까 그 QLS 퀀텀 로직 사운드 뭐 그 시스템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디오는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물론 제 귀는 막깁니다. 네, 이런 차양막 치는 것도 좋고 운전할 때 제가 직접 운전할 때 느꼈었던 그리고 엔진이 돌 때 나는 그 엔진 사운드 그거는 근데 2열에서도 좀 느껴지긴 하네요. 출발할 때는. 아까 그리고 이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는 컵홀더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려놓고 빼는 것도 훌륭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근데 이 지지하는 게 좀 약해 보이긴 하네. 확 좀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는 있고 또 이 허벅지 받침 길이는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보통 차들이 1열보다 2열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적어도 도심 주행에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열 승차감이 1열에 준합니다. 1열에 준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그만큼 조용하고 안락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옆에 트럭이 섰는데도 실내로 이 유입되는 소음은 굉장히 적어요. 확실히 엔진 끼워낼 적인 사운드가 2열에서도 들리네요. 이 시트, 열선 시트도 상당히 빨리 뜨거워집니다. 암레스트에까지 열선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엉덩이와 등받이에만 열선은 들어갔어요. 네, 이 영상은 2020년 그랜저 하이브리드 뒷자리에 카시트를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공간감이 보이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뒤에 3세 남아 키는 한 100cm 정도 되고요. 확실히 그랜저는 뭐 광활하다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넓은 것 같아요, 차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쾌적한 뭐 카시트를 달든 아니면은 그냥 성인이한테 아유 졸려? 한테 빨리 하자. 이 차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래 차 이름이 뭐야? 데이트. 응? 뭐? 데이트. 데이트? 응. 데이트가 그랜저? 그랜저.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응. 그랜저 뭐가 좋아요? 차가 넓어서 좋아? 아니면은 조용해서 좋아? 아니면은 새까매서 좋아? 응. 조용해서. 조용해서. 응. 원태 성공하면 이 차 살 거야? 성공할 거야? 아이페이스 살 거야? 그랜저 살 거야? 응. 아이패드. 성공하면 아이페이스 살 거야? 네. 네, 그랜저. 좋아요. 네, 그랜저 좋아요. 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얼마 전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2020년형 그랜저 3.3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겠습니다. 2020년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여드렸어서 그때 디자인적인 설명은 상당 부분 드렸고 이 모델도 크게 트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익스클루시브였고 오늘은 이제 캘리그래피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림 차이에서 오는 다른 점 정도만 짚어드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많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형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모델보다 상당히 많이 외관이 달라졌죠.
무엇보다 정면의 얼굴을 보시면은 파격적인 그릴과 헤드램프가 들어갔고, 전에 볼 수 없었던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지금 햇빛을 잘 받아서 더욱더 좀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긴 한데, 왼쪽에는 DRL이 들어갔고 오른쪽에, 양쪽에 지금 DRL은 들어갔는데 오른쪽엔 방향지시등을 켜놨어요. 지금 근데 이게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왼쪽 DRL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거는 실제 우리 눈으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움직이진 않고 그 LED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대가 이제 밀고 나갈 히든 램프라는 디자인과 또 파라메트릭 주얼이라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 언어, 스타일링 언어가 이제 그랜저에서 처음 선보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모델은 트림이 캘리그래피예요. 그랜저는 지금 트림이 4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익스클루시브는 요거보다 아랫 등급이고요. 캘리그래피는 최고 사양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지금 다른 차들은 최고 사양을 쓰고 있는데, 그랜저에서 처음으로 캘리그래피라는 트림을 썼죠. 익스클루시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요 앞에 전면 그릴 아래 보이는 이런 장식들이 크롬 컬러로 칠해졌습니다. 근데 뭐 소재가 달라진 건 아니고 일반 플라스틱은 똑같아요. 또 차이점은 옆에서 볼 때 이 휠인데, 이것도 이제 캘리그래피라서 얘는 19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245/40R19의 휠 타이어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MXM4가 들어갔습니다. 앞뒤 사이즈는 같아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리고 휠 사이즈를 18인치까지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19인치까지 키울 수 있다는 차이가 있네요. 이 2020년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길이가 60mm 길어져서 이제 전장은 5m에서 10mm, 1cm 빠지는 4990mm가 됐고, 늘어난 60mm 중에 40mm는 휠 베이스를 늘리는 데 쓰였어요. 그래서 앞뒤 바퀴 사이 거리가 2885, 2885mm가 됐습니다. 2020년형 그랜저에서 가장 좀 예쁜 부분은 전 여기인데, 그러니까 뒷타이어 윗부분 살짝 이렇게 풍만하게 피어올랐죠. 안정적이고 좀 강인한 그런 힘이 느껴지는 부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쪽에서 뻗어나간 라인이 뒤쪽 문고리에서 지나면서 사라지고, 다시 또 문고리에서 이어 시작되는 라인이 앞에까지 쭉 나가죠. 차가 좀 더 늘씬해 보이면서도 좀 우아해 보이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 보면은 그랜저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가 살아있는데, 바로 요 후미등입니다. 이렇게 쭉 그어졌죠. 야간에 봐야 더욱더 눈에 띄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법 보이네요. 방향지시등은 저렇게 들어옵니다. 모두 LED예요. 배기구는 2가닥인데 실질적으로 저게 달려있어요. 듀얼 머플러가. 네, 이렇게 보면은 참 안정적이죠. 네, 2020년형 그랜저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2종류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키고 오른쪽은 카드키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문은 잠겨 있고 가까이만 가도 트렁크가 열립니다. 예, 이렇게 비상등이 깜빡깜빡 하면서 열리죠. 트렁크는 하이브리드보다 얘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밑에 공간이,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그냥 빈 공간이라서 조금이나마 더 크게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밑에는 그냥 스키스루만 있죠. 그리고 얘는 이 트렁크 윗부분도 마감을 잘 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렁크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도 있고요. 또 여기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당기면, 트렁크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당기면 주유구가 열립니다. 주유구 캡은 플라스틱이에요. 트렁크 비상탈출은 여기 있네요. 이것도 당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각대가 저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트렁크 닫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로 닫아보죠. 키로는 닫히는 게 안 되는군요. 안에서는, 실내에선 버튼으로 닫혔는데 굉장히 조용하게 닫힙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여기에 숨어 있죠. 그랜저 3.3 캘리그래피의
2열 공간 보여드릴게요. 뭐 지난번에 하이브리드 보여드렸던 거랑 같습니다. 헤드룸이나 뭐 레그룸, 숄더룸 차이는 없고요. 단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 캘리그래피 트림에서 베이지 인테리어를 선택했을 때 실내 색감과 분위기가 느껴지는지를 좀 보시라고 전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똑같죠? 그리고 앞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인조 가죽으로 된 퀼팅 트림이 들어갔고, 요거는 플라스틱인데 색깔을 참 잘 맞췄어요. 그리고 차양막도 마찬가지로 수동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윈도우는 요만큼 안 내려가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칭찬했던 부분, 이 리어 커터 글라스가 상당히 잘 뚫려 있어서 2열 승객의 후방 시야 확보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긴 이제 그 스웨이드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이 위에 루프 라이닝도 스웨이드 소재라서 참 이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요 헤드레스트도 스웨이드 소재로 별도의 쿠션이 덧대 있죠. 물론 세척할 수 있게끔 이 뒤에는 벨크로로 이렇게 해서 제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2열 승객이 머리 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별도로 세척이 용이하고요. 이 안에는 쿠션이 뭐 라텍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솜이네요. 이 암레스트도 캘리그래피는 더 좋은 소재가 쓰였어요. 그래서 고급 센터 암레스트라고 하고요. 가죽 쓰인 거라든지 그런 데서 차이가 오는 거고, 구성은 같습니다. 이쪽에 컵홀더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오디오 조작 버튼을 이쪽에 모아뒀고요. 수납 공간도 있어서 12V 시가잭이랑 USB 포트 갖추고 있습니다. 또 스킬스루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지난번 할리 데이비슨이래. 지난번 익스클루시브와는 다르게 여기가 이제 퀼팅이, 어깨 퀼팅이 들어갔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지금 2열은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운전석인데 확실히 좀 때가 타긴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겠다. 레그룸은 지금 뭐 발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또 가운데는 이제 송풍구도 뚫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B필러에는 송풍구가 없고요. 그리고 또 공조장치가 별도로 이쪽에 따로 자리 잡고 있진 않아요. 이 부분은 큰 아쉬움입니다. 이 바닥도 가운데 사람이 앉아도 참 편하게끔 별로 안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3.3 가솔린 캘리그래피 트림 인테리어입니다. 확실히 전에 보여드렸었던 하이드리브의 그 블랙 원톤 인테리어보다 이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죠. 딱 봐도 소재뿐만 아니라 이 색깔 조합이 아늑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얘는 그리고 캘리그래피라서 지금 나파 가죽이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물론 시트는 기본으로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됐고요. 이 운전대에도 보면은 혼 커버, 저 현대 엠블렘이 들어간 혼 커버 있죠. 저기도 이제 나파 가죽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클렉션을 누를 때거나 아니면은 운전할 적에도 손을 저기다 얹는 경우가 있는데, 손이 닿는 부분에다가 상당히 많이 나파 가죽을 써가지고 가죽의 전형적인 고급스러운 질감을 한껏 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도어 트림에도 보면 이런 퀼팅 패턴이 들어갔는데, 도어에 들어간 이쪽 부분은 인조 가죽이래요. 그래서 만져보면 확실히 이 나파 가죽보다는 살짝 거친 건 있습니다.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같은 사이즈의 커다란 이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시인성도 좋고 조작하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지금 계기판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들어갔고, 이런 수평선을 그어 놔가지고 실내가 더욱더 좀 넓게 보이는 효과를 주죠. 비상등 주변으로 해서는 인포테인먼트 버튼들을 모아놨는데, 오디오 전원을 켜거나 끄거나 아니면 뭐 맵,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또 오른쪽엔 채널 찾는 버튼들,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시선을 떨어뜨리면 이건 이제 처음 보는 장치죠. 공조 장치인데 여기엔 이제 이오나이저 공기청정 기능까지도 추가가 됐어요. 오늘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매우 나쁨이라고 써있죠. 근데 상당히 이 기능이 앞으로도 더욱더 좀 중요도가 높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좌우 독립식 온도는 물론 들어갔고요. 가운데에 1단계, 밑에 노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공기청정 기능이 계속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동 걸었을 때는 푸어라고 뜨면서 이렇게 70 가까이 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이쪽에 버튼을 디지털 방식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토 버튼, 그리고 요 온도 조절은 토글 방식의 버튼이 들어갔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조작하기도 쉽고 손에 잘 잡힙니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3단계씩 조절할 수가 있고요. 좌우 모두 들어갔고, 또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어요. 드라이브 셀렉터가 이쪽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동 걸면 에코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얘는 컴포트로 시작을 해서 드라이브 모드는 4가지입니다. 지금 컴포트, 에코, 스포트, 스마트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얘는 파크 어시스트가 있고, 이쪽은 이제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인데 P 버튼을 누르면 바깥에서 리모컨 키로 주차 및 출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소나타 DNA 때 처음 나온 기능인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서 계기판에 하차후 스마트 키의 전진 또는 후진 버튼을 조작하십시오 라고 뜨죠. 이 상태로 시동은 끄지 않은 채로 문 열고 내리면 됩니다. 근데 키는, 차 안에 키는 없어야 돼요. 2개 다 갖고 내려서 차 안에 키는 없는 채로 밖에 나오면 이제 이런 알람과 함께 차가 비상등을 깜빡거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키를 가지고 앞뒤로 누르면 되는데, 누르면 이제 비상등이 주간주행등으로 바뀌면서 움직이죠. 조향까지도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후진도 해볼게요. 지금 또 비상등이 깜빡깜빡거리죠. 이번엔 뒤로. 네. 근데 이제 뒤에 장애물을 감지를 하면 멈추고요. 그래서 얘는 뭐 주차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기 좋겠죠. 지금 또 깜빡깜빡거리면서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전진입니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죠. 네, 뒤로도 한번 와볼게요. 이 정도면 좀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바닥이 지금 아주 약간 좀 흙밭이라서 바로 부드럽게 가속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창문이 열렸습니다. 수회 반복했더니 시동이 꺼지네요. 그리고 이 기능은 바깥에서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데 시동을 킬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것도 되는군요. 이제 창문도 잠금 버튼 누르고 있으면 열리고, 닫히고,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건 안 되네. 닫히는 것만 되는군요. 이게 3초 이내인가 그래요, 작동하는 게. 지금 시동이 걸렸죠? 그러고서 다시 또 전진을 합니다. 저 흙밭이 있으니까 피해야네요. 피해서도 가는군요. 지금 쫓아가 볼게요, 한번. 이건 처음 봤네요. 다시 또 후진을 해보면 후진등도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시동은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 뷰 버튼은 카메라. 화질이 좋아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확실히 디스플레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쪼개져서 나오는 것도 큼지막하죠.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잘 갖추고 있고 앞바퀴가 얼마나 부풀지, 또 뒷모습, 옆모습, 이건 밝기 조절, 설정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탑뷰, 와이드뷰, 좌우 측방뷰. 그래서 여기서는 확대도 돼요. 더 멀리서 볼 수도 있고 좀 당겨서 2단계까지 당길 수가 있죠. 마음에 드는, 그리고 그래픽 이 화소수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많이 도움 받겠습니다. 2열의 리어 글라스의 선쉐이드를 여기서 조작할 수가 있어요. 센터 터널을 보시면은 이제 버튼식 기어 노브가 버튼식 기어 셀렉터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소나타에서도 봤었는데 얘는 소나타보다 더 고급스럽죠. 마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여기는 이제 덮개가 지금은 덮였는데 열어보면은 저 안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랑 또 열어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하고 또 USB 포트, 하나는 또 핸드폰 충전용 포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기어노브가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면서 밑에 잉여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잘 했습니다. 12V C가 잭하고 수납 공간을 마련해서, 이거는 앞으로 선보일 현대차에서 이제 버튼식 기어노브를 가진 차들은, 세단들은 특히 여기다가 수납 공간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드 버튼이 있고요. 또 이쪽에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는 앞뒤로 이렇게 2개가 있고 지지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큼지막합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공간이 이런 별도의 파티션도 있고요. 또 공간은 크죠. 요게 램프가 하나 있어요. 뒤쪽에 마감도 잘 해놨네요. 이런 마감도 잘 해놨습니다. 여기 부직포 씌워놓은 것도. 계기판은 이제 풀 디지털 방식이죠.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기판은 보여주는 정보도 정확하게 시원하게 보여주고요. 보여주는 정보도 지금 이건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고, 주행 정보, 오른쪽에 보여주는 정보도 바꿀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콤파스, 트립 컴퓨터, 좀 전에 오른쪽에서 봤던 거를 가운데로 띄우는 거죠.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서, 지금 해가 너무 세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저 멀리서 띄운 것처럼 확실히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 스포크에는 이제 카카오 아이와 연동해서 이 음성 명령으로 검색할 수 있는, 눌러보면, 네, 말씀하세요. 나 배고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나 배고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창문 다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모든 창문 닫아줘. 전체 창문을 닫습니다. 이런 뭐 간단한 명령들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음성으로. 그리고 왼쪽은 이제 볼륨 조절이라든지 모든 이제 오디오, 어떤 오디오 소스를 쓸지를 정하는 거고요. 이 버튼도 눌림감이라든지 위치도 참 만족스럽습니다. 나무랄 데 없어요. 전화 끊고 거는 버튼, 오른쪽에는 이제 메뉴 좀 전에 설정했던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이건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얘는 이제 차선 유지 장치 활성화 비활성화죠. 그리고 이건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누르고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누르고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보면은 여기 이제 살짝 지도가 보여주는 것도, 그러니까 간단히 시간과 대기 상태의 날씨만 보이더라도 이게 살짝 지도도 보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이쪽에 보면 이제 지도, 검색 경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메뉴가 많습니다. 자연 소리도 물론 들어갔고요. 기타 똑같습니다. 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하고, 케이블 이용해서. 빌트인 캠은 한번 보시죠. 여기 앞에 룸밀러 뒤쪽에 블랙박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좀 전에 제가
촬영하면서 찍었던 제 앞에를 찍은 거죠. 상당히 화질이 좋네요. 그래서 이건 충격 발생했던 거, 주행 중에 주차 중에 충격 발생했던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충격인데 언제 발생했는지는, 그리고 뒤도 앞뒤가 모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트인 캠이 추가가 되면 무게도 좀 늘어납니다. 차 중량도 그런 게 있고요. 앞뒤가 모두 녹화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좋죠. 2채널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타임랩스는 뭐 크게 쓸모가 있겠을까마는 그 우리 핸드폰에서 쓰는 타임랩스 기능과 같은 겁니다. 그렇고요. 또 카톰 IoT 서비스죠. 차 안에서 집에 있는 뭐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차의 온도를 미리 설정한다거나 할 수가 있고요. 또 운행 정보는 트립 컴퓨터인데 뭐 내가 어떻게 운행했는지 운전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 환경 설정 있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탈 적에 시트 조절을 할 때마다 여기에 화면에 떠가지고 운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었네요. 차량 설정에서 시트에 가면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설정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제 제가 시트를 조작할 때마다 이렇게 떠요. 근데 이걸 비활성화하면 시트 조작을 해도 안 뜹니다. 이건 제가 바로 잡는 부분이에요. 죄송해요. 기타 등등 뭐 스마트 자세 제어는 뭐 사람의 그 신장과 체중을 입력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차 시트를 최적의 시트로 맞춰주는 거죠. 뭐 써보면 도움이 되겠어요. 스마트 열선 통풍도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 통풍이 이제 내 차 온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내를 내가 에어컨을 키면은 시트 통풍을 키고, 만약 실내 히터를 키면은 열선도 켜주고, 그것도 이제 온도도 연동해가지고 변하는 거를 차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켜둬볼게요. 그리고 승하차 편의는 이제 핸들 이동, 시트 앞뒤로 이동. 이건 이제 문 열면 시동 끄고서 문 열면 핸들이 앞으로 쭉 들어가고 시트는 또 뒤로 밀립니다. 이지 액세스죠. 이지 액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트 앞뒤로 이동도 이렇게 길고 짧고 끄게를 할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후속 시트 열선 제어도 이건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뒷자리 만약에 뭐 어린아이를 태웠거나 가족을 태웠을 때 잠자고 있을 경우에 춥다고 생각하면 운전자가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계기판도 웰컴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세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트렁크도 지금 활성화 비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요. EN 눌러 전체 잠금 해제. 그리고 라이트는 3회 깜빡임, 이건 7회까지 아마 될 거예요. 얘도 그런 게 있고, 헤드램프 에스코트 하이빔 보조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장치, 외부 공기 차단, 워셔액 연동, 워셔액 발사할 적에 바깥에서 공기 못 들어오게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고,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를 볼까요? 오토 디포그, 김서림의 감지가 되면 알아서 차가 끄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방구를 끼면은 이게 공조장치가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한번 이따가 모았다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버튼, 즐겨찾기 버튼을 조작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글로브박스는 별도 어떤 장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차 마감 잘 돼 있고, 이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스트 기능이죠.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동승자가 앉은 사람이 가장 좀 편히 쉴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반대로 한 2초 누르고 있으면 또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블루링크나 SOS, 그리고 빌트인 캠, 하이패스 버튼들이고 독서등 버튼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런 버튼까지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좀 마감해 놓은 게 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액셀러레이터랑 브레이크 그리고 풋레스트는 모두 이쪽에 갖춰져 있는데, 저 페달도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브레이크랑 액셀러레이터는 검정색, 그리고 풋레스트는 이런 베이지 색깔을 써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좀 신경을 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조등 조사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기능 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DSC, ESC 활성화 비활성화, G69 버튼, 트렁크 버튼을 모아뒀습니다. 텔레스코픽은 전동식으로 지원을 하네요. 이런데도 살짝 틈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인테리어와 같은 색깔의 가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시프트 패들도 물론 갖추고 있고, 시프트 패들도 지금 만져보면 진짜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은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이 도어 트림에 알루미늄이 모두 진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그런 금속의 차가운 질감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인조 가죽이고, 그리고 보면은 요거는 플라스틱이에요. 근데도 색깔을 참 잘 맞췄죠. 그래서 얼마 전에 투싼 때도 느꼈지만 요즘처럼 현대차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이런 색감, 톤을 맞추는 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2020년 그랜저 3.3의 2열에다가 카시트 장착했을 때 어떤 공간감을 보여주는지 찍는 영상입니다. 보통 뭐 어른이 뒤에 앉을 가능성도 높겠지만, 가정에서 쓴다고 하면 저렇게 쓸 수 가능성도 높겠죠. 많이 있겠죠.
원태야, 이 차는 그랜저야. 그랜저. 그랜저. 그랜저? 아, 이것도 현대차야. 그랜저. 뭐라고? 그랜저. 뭐라고? 그랜저라고. 뭐라고? 아 눈부셔. 눈부셔? 아 눈부셔. 이 차는 어떤 거 같아? 이 차는 어때? 좋아. 뭐가 좋아, 이 차 제일? 그랜저가. 그랜저가 좋아? 헉, 조용해서 좋아? 색깔이 좋아? 뭐가 좋아? 색깔 어때, 이 색깔? 색깔이 좋아. 색깔이 좋아? 또 넓어서 좋아? 아빠? 차는 어떻게 생겼어? 창문? 어. 여기 창문이 달렸죠? 이 창문 열면은 하늘이 보이는데 먼지가 지금 심해서 못 열어요. 문 열어? 먼지가 자꾸 심해서 못 열어? 그랜저가 좋아? 소나타가 좋아? 그랜저가. 그랜저가 좋아? 아이페이스가 좋아? 그랜저. 이야, 그랜저가 아이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상당히 좋아하네요.